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7번째 바로 직류 전동계 구조 및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 원리 이렇게 해서 등장하는데, 자, 여기 N극하고 S극이 있어요. N극, S극. 요거는 이제 뭐예요? 계좌죠, 계좌. 자, 계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C1, C2 표현한 건 뭘까요? 자, C1, C2 바로 정류자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자, 정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자, B1, B2. 자, 요거는 뭐 브러쉬를 형상화시킨 그런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직류 전압을 갖다 공급하는 거죠. 자, 직류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전류가 지금 어떻게 들어가고 있어요? 자,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돌아서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돌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자기력선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자, 자기력선은 N에서 S 쪽으로 자, 이렇게 이제 자기력선이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럼 이제 화면에 봤을 때 이제 왼손이 나오죠. 자, 힘, 그 다음에 전류, 그리고 자기장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자, 엄지가 바로 힘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검지는 이제 자기장을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중지죠. 자, 중지는 바로 전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요거 갖다가 해석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봤을 때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가죠, 그죠? 여기서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갑니다. 그 다음에, 요 지점에서 보면 전류가 들어가죠. 자, 전류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자, 힘은 아래쪽으로 작용하겠죠?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자, 힘이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나오죠. 자, 전류가 나오니까, 나오고, 자기력선이 이 방향이고, 자, 힘은 위쪽으로 작용하죠. 자, 힘은, 자, 이렇게, 자, 위쪽으로, 자, 작용을 하게 된다고요. 그쵸?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회전은 어떻게 돼요? 자, 아래로 위로 이렇게 되고 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도, 가장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갖다 봤을 때 보면 도체고요. 도체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자기력선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기력선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전류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자, 힘은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작용하겠죠? 자, 힘은 이렇게 작용하고 있네. 그 힘은 이 방향이다, 이런 얘기죠. 자, 요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식을 정리하면 이런 자기장이 존재하는 공간에 도체를 집어넣고 여기에 전류를 갖다 흘리게 되면 자, 뭐가 생긴다? 바로 전자력이 발생이 되더라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자, 이때 발생되는 이제 전자력, 자, 힘 F가 됩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도체, 전류가 흐를 때, 자, 이 도체 작용하는 자,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건데, 자, 이때 자, 힘의 크기는 자, 전류에다가 자석밀도에다가 도체의 길이에다가 요게 이루는 각도 세타가 됩니다. 즉 도체와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예요. 요 세타는. 자,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단위는 뉴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I는 이제 전류, 자, B는 자석밀도, L은 도체의 길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발생된 최대 자, 전자력이라는 것은 이제 세타가 90될 때, 그죠? 자, 1이니까 이때 최대 전자력은 뭐 I, B, L로 이렇게 표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직류 전동기의 구조 원리에서 자, 왜 중요하느냐? 이제 전류의 공급 방향에 따라 또는 이 자장의 공급 방향에 따라서 전동기의 회전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갖다 한번 보시자는 얘기죠. 자,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전기적 중성축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가 N극, 얘가 S극이고, 자, 여기서 이렇게 X자 표기하고 여기서 이렇게 자, 점을 한번 표기해 봅니다. 그러면 X자 같은 경우는 전류가 들어가고 이건 전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전류가 들어오고 나갈 때, 자, 요놈의 회전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자기력선 방향이 이 방향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기력선 방향은 이 방향이고요. 자, 여기서는 전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힘이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나올 때는요. 위로 작용했죠. 자, 위로. 이렇게 되면은 요놈 회전 방향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요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겠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반시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N, S고요. 자, 그 다음에 전류 방향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전류 방향. 이렇게. 전류의 방향만 바꿨더니, 요때는 어떻게 돌아갈 거냐, 이제. 자, 요거는 똑같죠? 똑같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 힘은 아래쪽으로, 그죠?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자, 위쪽으로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러면 요거는 어느 쪽으로 돌겠어요? 자, 이렇게 돌겠네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시계 방향으로, 자, 회전한다. 그렇죠? 시계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뭐만 바꿨을 뿐인데 바로 전기자에 공급되는 전류만 바꿨을 뿐인데 얘가 반대로 돌죠. 즉 전동기를 역회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회전도 가능하고 역회전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만 여기서 지금 전기자 하나만 바꿨잖아요. 그죠? 전기자 하나만 바꿨어요. 자, 이랬더니 역회전 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전기자 말고 이제 전기자는 그냥 놔두고 요거 극성으로 바꿔볼게요. 자, 전기자 전류는 이렇게 그냥 놔두고요. 여기서 S, 이렇게 N. 자, 요거를 바꿔봅니다. 자, 자기장의 방향을 갖다 바꿔줘요. 자, 이렇게 해죠? NS로 갑니다. 자, 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들어가니까 요 부분은 자, 위로 작용하고 힘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나오는 거죠? 나오니까 아래쪽으로 작용하겠죠? 아래쪽으로. 자, 그럼 이렇게 돌아가네요. 그럼 요거는 뭐야? 바로 시계 방향으로 돌면 시계 방향. 그럼 요거하고 이제 뭐만 바꿨어요? 전기자는 그냥 놔두고 자, 자기장의 공급 방향을 바꿨죠. 그렇죠? 됐죠? 그러면 이것도 회전 방향이 이렇게 자, 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기준했을 때 요 놈을 갖다가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자, 다 바꿔볼게요. 다. 저거를 다 바꿔봅니다. 지금 들어가고 나오는 거니까 나오고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NS니까 여기를 S, 여기를 N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 바꿨어요. 요놈하고 요거하고 다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NS니까 지금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하고요. 자, 일로 갑니다. 되겠어요? 가고. 그 다음에 전류가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힘은 위쪽으로, 나올 때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이거는 뭐예요? 반시계네, 반시계. 자, 봅니다. 그러면 회전 방향이 안 바뀌었죠? 자, 이게 전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기자와 계자를 동시에 바꿔버리면 회전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자나 계자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바꾸면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됐죠? 이해되셨죠? 자, 요거를 갖다 알고 들어가시면 이제 굉장히 자, 편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하게 되면 자, 전기자와 자, 계자 중 어느 하나의 방향을 자, 바꾸면 네, 공급되는 이제 전류 방향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면 회전 방향은 자, 전동기 회전 방향은 반대로 된다. 네, 둘 중에 하나만 바꾸는 거죠. 근데 둘 다 바꾸면 회전 방향은 불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자, 둘 다 동시에 변경 시 이때는 회전 방향이 자, 회전 방향이 불변이다. 요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전동기가 타여자도 있고 자여자 전동기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여자 전동기는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동시에 바뀌어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회전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전원의 극선을 바꿔도 회전 방향이 바뀌지 않지만 타여자 같은 경우는 하나만 바뀌어요. 하나만. 자, 즉 뭐만 전기자든 계자든 하나만 바꿀 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타여자 같은 경우는 공급 전원의 극선을 반대하면 회전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자, 따라서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시험에 자,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기본 개념 원리인데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전동기의 기본 원리는 여기서 이렇게 자,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거 넘어갑니다. 이제. 자, 두 번째는 이제 역기전력이 나온다. 이거 자, 역기전력. 자, 역기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발전기 같은 경우는 어떤 용어 썼어요? 유기전력이라는 용어 썼죠. 발전기는 유기전력.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아마추어 전기자가 있잖아요. 전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자, 계자가 있잖아요. N극, S극.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자, 뭐가 공급돼요? 여기에 전기자에 파이라는 자석이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기자를 자, 회전을 갖다 시키게 되면 전기자의 회전에 의해서 뭐가 생겨요? 기전력이 만들어지죠? 자, 이때 만들어진 기전력을 자, 유기 기전력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는 거죠. 유기전력. 그렇게 해서 요 전기자 요 거쳐가지고 브러쉬를 거쳐서 자, 밖으로 나가게 되는 자, 그런 데 구성이 되잖아, 그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데 전동기 같은 경우는 그 반대가 돼 있죠. 자. 자, 전동기는 이제 외부에서 자, 별도의 전원을 자,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전원 공급이 들어갑니다. 자, 전원 공급해서 브러쉬 통해서 자, 들어가요. 자, 들어가 가지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그러게 되면 전류에 의해서 여기서 뭐가 생겨요? 자, 바로 파이라는 이제 자석이 만들어지죠. 이런 유입되는 자석에 의해서 이 내부에서 뭐가 생긴다? 전동기도 기전력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전기자에. 자, 근데 요것도 자석의 변화에 의해서 기전력이 생기는 거고 요것도 자, 자석의 변화에 의해서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자, 중요한 것은 발전기는 이제 유기기전력인 용어를 썼으니까 전동기는 표현은 같습니다만 요걸 갖다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예요? 자, 역기전력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게 된다 이런 얘기죠. 역기전력. 그래서 여기는 자, 이 C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이 C. 그 요놈은 똑같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60A에 자, PZ 파이는 있죠. 자, 요거 그 다음에 626도 마찬가지로 자, 60A에 자, PZ 파이에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같아요. 자석 변화에서 만들어진 기전력은 자, 똑같은 그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동기 같은 경우는 여기 전압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전류를 넣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전동기는 자, 뭐가 있어요? 입력이라는 게 존재하죠. 입력. 자, P는 VI다 이거예요. 자, P는 VI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전동기의 출력은 자, 모터의 출력이니까 모터 출력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전압은 역기전력이고요. 그 다음에 전류는 전기자 전류입니다. 전동기, 전기자에 유입되는 전류가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전동기는 전기전류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발전기는 전기전류가 나오는 것이고. 자, 그럼 전류가 들어가가지고 뭐가 생겨? 전기자에 자석이 만들어지고 자석에 의해서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전동기의 출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동기 같은 경우는 전압을 비교했을 때 자, 얘가 입력 전압, 공급 전압이고 요것은 기전력이에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전동기는 넣어주는 게 크잖아요. 발전기는 전기를 생산하는 게 큰 것이고, 그러니까 발전기 같은 경우는 얘가 더 크죠. 기전력이 자, 공급 전압보다 크게 되는 거고,
전동기 같은 경우는 공급전압이 더 크죠. 넣어주는 것이. 이해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동기에서 우리 단자전압을 표현해서 어떻게 된다? 자, 단자전압은 역기전력에다가 전압강화를 더해 준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갖다 다시 쓰기면 어떻게 됩니까? V-IR로 표기해 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얘가 발전기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자,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거죠. 발전기는 플러스. 그 다음에 전동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P, 파이엔 A분의 Z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똑같은 거죠. 그럼 이거는 우리 이제 RPS니까 이걸 갖다 뭐로 바꾼 거예요? 60분의 N으로 이렇게 바꿔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동기 입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은 공급 전압 곱하기 입력 전류고, 전동기 출력은 역기 전력에다가 자, 뭐를 곱한 것 같다? 전기자 전류를 곱해 준 것 같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회전수와 토크.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회전력인데, 이 회전력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토크라고 하죠, 토크. 자, 토크. 자, 돌리는 힘이 되겠습니다. 전기자죠? 전기자. 이렇게 돼 있고, 전기자. 그럼 여기는 이렇게 이제 반지름에 얘를 갖다 돌린다는 얘기죠. 이거를 돌리는 힘이다. 그럼 이때 자, 토크는 힘 곱하기 자, 뭐가 되느냐? R. 반지름이에요. 힘 곱하기 반지름. 그러면 여기서 작용한 힘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이제 길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가 공급돼요? 자, 바로 계좌에서 자숙이 공급이 되죠. 그러면 자, 이 F란 전자력은 최대로 발생하는 전자력이 돼야 되겠죠. 그죠? 최대 발생하는 전자력은 어떻게 한다? 바로 여기에 전류가 들어가는 거죠. 이때 들어간 전류를 전기자 전류로 이렇게 자, 표현하고요. 전기자 전류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숙 밀도에다가 자, 길이를 그렇죠? 최대. 자, 그 다음에 요 놈을 갖다가 이렇게 지름으로 표현하게 되면 자, 지름으로 표현하게 되면 지름의 절반이 있죠? 자, 2분의 D 이렇게 자, 표현이 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되면 우리 이제 발전기 기전력 구할 때도 뭐예요? 자, 직렬로 감긴 도체수만 따졌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렬로 된 것만 따져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A분의 자, Z가 들어간다. 전체 도체수를 갖다가 병렬례수 나눠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자, 할 수가 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BL 대신에 자, 뭐가 들어가겠어요? 자, BL 대신에 뭐를 갖다 줄 수 있어요? 자, 우리 얘도 마찬가지로 전기자니까 자, 바로 자속 밀도를 갖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속 밀도. 자, 자속 밀도는 P파이. 자, 총 자극수죠. 총 자석수. 자, 이거 갖다가 뭐로? 요놈이 가지고 있는 이제 표면적 파이 dl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기억나시죠? 그럼 요 공식 대신에 자, 보세요. 자, B하고 L 대신에 자, B하고 L 대신에 자, L이 U로 가니까 자, 따라서 BL은 자, 뭐가 들어가요? 파이 D에 자, B 파이가 들어갑니다. 그 요거다 대입을 하는 거죠. 자, A에다가 파이 D에 자, P 파이 들어가고 2분의 D에다가 A분의 자, Z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생략이 가능한 것이 이런하고 요거 그렇죠? 자, 그래놓고 나머지를 정리를 하게 되면 자, 바로 2파이 A에 자, PZ 파이에 A라는 이런 식이 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힘 곱하기 그 다음 이제 거리에 관련된 거니까 자, 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2파이 A분의 PZ 파이 IA라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토크의 가장 기본되는 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이 하나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요 2파이 A분의 PZ를 갖다가 상수 K로 묶으면 K 파이 IA다. 이렇게 이제 교재에 있는 것처럼 자,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갖다 정리해 봅니다. A는 자, 뭐예요? 병렬례로 쓰죠. 자, 병렬수 나왔다. 그럼 뭐예요? 중권. 파권이라는 얘기예요. 중권, 파권. 그렇죠? 그럼 중권 같은 경우는 뭐랑 같아야 돼? 극수하고. 자, 파권은 있죠? 요게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P는, 자, 극수가 되는 것이고, 자, Z는 총, 도체,
수. 그 다음에 자, 파이는 일극당 자속이 되는 거고. 자, 자속이니까 단위는 웨버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IA는 자, 뭐예요? 전기자 전류다. 이렇게 해서 암페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파이 A분의 PZ파이 IA다. 이 식을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중권, 파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적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식에서 자, 보게 되면 토크는 지금 봐서 자, 상수고, 그 다음에 전기 전류가 일정할 때 뭐에 따라 자속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니까 토크는 자속에 자, 비례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 것이 바로 0.975 n분의 p라는 식이 하나 또 등장할 수 있는데, 요식. 자,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보면 우리 보통 전동기 출력이라는 것은요. 자, 전동기 출력. 지금 우리 이제 책에는 이제 P라고 표현했는데, 자, 보통 이제 그냥 P하면 이거 입력, 그 다음에 출력 뭐 다 써먹으면 이게 어떤 놈이 입력인지 출력인지 모르니까 그냥 편의상 이렇게 M 잘라다 붙이게 되면 전동기 출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뭐 P랑 같다. 이거 지금 P라고 했으니까. 그쵸? 아니면 이제 편의적으로 봤을 때 그다 M 잘라다 붙이면 또 편하긴 하겠죠. 그죠? 전동기 출력이다. 그 전동기 출력은 우리 이제 바로 앞전에 바로 역기 전력하고 뭘 갖다 곱한 것 같다. 전기자 전류를 곱한 것 같다. 전원 곱하기 전류잖아요. 근데 이거랑 똑같은 것이 뭐냐? 오메가 t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메가 t인데, 자, 이 오메가가 뭐냐? 오메가가 자, 바로 회전 자, 각 속도라고 그래요. 회전 각 속도. 그래서 이거는 2파이의 n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회전 각속도, 얘가 돌아가는 거죠. 요놈이 자, 돌아갈 때 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2파이 n입니다. 그럼 요 놈을 갖다가 다시 쓰면 자, 2파이 60분의 n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얘는 초당 회전수고, 자, 초당 얘를 돌아가는 거니까 초당 원둘레 2파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2파이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반지름이 자, 1m를 갖다 준잡았을 때 이거 돌아가면 원둘레잖아요. 원둘레가 뭐예요? 2파이 r이죠. 그러면 2파이에다가 1이니까 이건 2파이가 되는 거고, 요게 시작을 해서 한 바퀴 돌아갔을 때 자, 속도가 회전 각속도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n은 뭐예요? 자, 회전 속도, 회전수죠, 회전수. 그래서 rpm으로 이렇게 자, 표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t가 뭐냐? 바로 토크가 되는 거예요. 토크. 그러니까 전동기 출력은 뭐에 비례하고 회전 각속도에 비례하고 토크에 자, 비례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토크가 클수록 전동기 출력도 커진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전동기 토크는 전동기 출력을 갖다가 뭐로 나눈 거? 자, 오메가로 나눠준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오메가는 자, 바로 2파이 60분의 n의 자, 전동기 출력 이렇게 해서 요게 단위가 뉴턴미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놈을 갖다가 뭐로 바꾼다? 바로 킬로그램에 자, 미터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이 킬로그램 중이라는 걸 갖다 쓰는데요. 중량이라는 거 들어보시죠? 중량. 질량과 중량. 중량은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원래는 자, 킬로그램 중이다 이거죠. 킬로그램 중인데 요거를 갖다가 자, 뭐로 쓴 거예요? 그냥 킬로그램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럼 아시겠지만은 우리 중력 가속도 얼마 써야 됩니까? 자, 9.8을 써야 되는 거죠? 9.8. 자, 따라서 자, 1kg은 9.8 뉴턴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정의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턴을 갖다 뭐로 바꾼 거예요? 자,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 뉴턴을 갖다 킬로그램 바꿔줄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9.8로 나누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자, 뉴턴은 9.8분의 1의 자, 킬로그램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 값에다가 자, 곱하기 얼마 좀 돼요? 9.8분의 자, 1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갖다 현수하게 되면 자, 바로 2파이 n의 60의 자, pm에다가 여기는
9.8분의 1 되겠죠. 요 놈을 갖다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냐? 약 0.975가 나오고 그 다음에 n분의 자 전동기 출력 PM에서 요게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많이 씁니다. 0.975 n분의 PM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걸 갖다 계산할 수 있어서 요 n은 이제 뭐예요? 회전수예요. 자, n은 회전수고요. 자, 단위는 RPM입니다. 그 다음에 PM은 이제 전동기 출력이에요. 전동기의 출력인데 요 놈의 기본 단위가 와트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요거를 갖다가 자 1kW라고 주었다. 그럼 대입은 10의 3승을 여기다 대입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만 아시는데 대입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항상 요거 대입할 때는 이제 기본 단위가 와트이기 때문에 자, 와트로 바꿔서 대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거를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옛날에는 HP를 썼죠. 옛날에. HP가 마력이잖아요. 자, 이 마력 같은 경우는 뭐냐. 746W죠. 1마력이. 옛날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뭘 갖다 쓰냐면 PS를 씁니다. 엔진 마력이에요. 자, 엔진 마력은 735W예요. 그래서 만약에 HP가 주었다 그러면 자, 만약에 10HP다. 자, 이거 지금 내 단위 삭제된 건데. 자, 혹시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입을 하셔야 되고요. 10마력. 그다음에 얘가 뭐 CPS 나왔다 그러면 10 곱하기 735. 자, 요렇게 해서 대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전력은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다. 두 가지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반드시 외워 두셔야 됩니다. 자, 0.975 n분의 PM 하고 그다음에 2파이 a분의 pz파이 ia라는 이런 두 가지씩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공통이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회전수입니다. 자, 회전수는 K의 파이의 2C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서 나왔어요. 자, 보면 6이 되는 기전력이나 역기전력이나 똑같다고 그랬죠? 자, 60A에 자, PZ 파이 N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 똑같습니다. 자,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은 것이 뭐예요? A분의 자, PZ 파이 N이다. 자, 요거 차이점 뭐예요? 60이 있는 거 없는 거. 자, 이거는 초당이고 얘는 뭐예요? 분당이니까 자, 그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A분의 PZ를 자, 상수 K로 하면 자, K 파이 N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속도 자, 이거는 뭐 K 파이분의 자, EC가 되죠? 자, 그럼 여기는 이 K분의 2를 갖다가 자, 대문자 K로 놓고 그 다음에 파이에 자, EC로 이렇게 표현해서 요 K가 바로 의미하는 것이 뭐냐? 자, K는 지금 PZ분의 A라고 써놨단 말이죠. 그죠? 요거 역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K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바로 기계정수라고 그래요. 자, 기계정수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파이는 자속이죠. 자, 파이는 자속, 요거는 역기전력.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요게 이제 자, 뭐 분권이나 또는 타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죠? 분권이나 타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속 파이 V-IR로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게 만약에 직권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RS가 더 들어가겠죠. 이렇게. 자, 이러면 이제 직권이 되는 거예요. 자, 기본식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죠. N은 K 파이의 EC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속도 딱 기준 잡았을 때, 자, 만약에 역기전력이 일정하다 그러면 자속에 반비례하죠. 자속이 일정하다 그러면 뭐예요? 역기전력에 자, 비례하는 그런 특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회전, 속도, 회전수. 자, 요거는 자속에 자, 뭐 한다? 반비례한다. 자, 단 전압이 일정할 때죠. 자, 어떤 전압? 요게 일정할 때입니다. 역기전력. 자, 또는 그렇죠? 자, 기전력. 자, 요게 일정할 때.
자, 이런 데 부분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K는 기계정수라고 하는데 꼭 알아두세요. 만약에 여기서 나중에 RPM을 왔다, 회전속도 구하셔서 RPM을 왔어요. 그럼 곱하기 60을 하게 되면은, 자, RPM으로 얘가 바뀌게 됩니다. 그죠? 네, 이런 내용도.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정리하고 또 넘어가 보자. 자, 첫 번째 타여자 전동기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압을 공급을 해주는 거죠. 자, 전압을 공급해줘서 여자 전류가 들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자숙이 공급이 되고요. 그렇죠? 자숙이 공급되고, 즉 여자기에서 자숙을 갖다 공급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타여자 전동기에 V라는 전압을 걸어줘요. 그리고 전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에 의해서 전류가 들어가면서 여기서 뭐가 생긴다? 역기전력이 발생이 되고, 역기전력과 이 전류에 의해서 전동기의 출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역기전력 곱하기 전기자 전류로 이렇게 전동기 출력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저항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전력하고 전기자 저항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럼 여기 기준에서 얘랑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커요? 자, 공급 전압이 당연히 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압은 20 플러스 IR이다, 이렇게 표현해죠. 자, 그럼 여기서 역기전력은 V 마이너스 IR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줄 수 있죠. 자,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요거는 이제 여자기 쪽이에요. 여자기. 자속을 갖다 별도로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속을 별도로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 자, 지금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요놈이 만약에 반시계를 회전했다. 반시계로 회전합니다. 그럼 얘를 마이너스 플러스 하게 되면은 요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바로 자속의 극성이 바뀌었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겠죠. 시계로. 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게 된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인데 이 상태에서 자, 얘를 마이너스 플러스 하게 되면 얘만 바뀌지 얘는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자, 둘 중에 하나 바뀝니다. 물론 둘 다 바꾸면 문제가 되겠죠. 그때는 회전방이 안 바뀌겠지만 둘 중에 하나만 바꿨을 때는 자, 요때는 어떻게 된다? 얘는 자, 반대로 회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원 공급은 요거잖아요. 공급 전원. 전기자의 전동기에 공급되는 전원을 바꿨을 때.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놈의 극선을 바꾸게 되면 자, 타여자는 이제 뭐 한다? 반대로 회전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역기전력은 이제 다 공통되는 거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회전속도 같죠? 자, 출력. 전동기 출력. 자, 이거는 EC에다가 IA다. 그러니까 2파이 N의 T다. 이렇게 표현. 2파이 N T. 이거 뭐예요? 오메가죠, 오메가? 자, 그러면 2파이 60분 N의 T가 되고, 요걸 갖다 우리가 회로해서 주파수가 가잖아요, 주파수. 그러니까 2파이 F, 2파이 60분에 다 같은 겁니다. 이렇게 전동기 출력을 자,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토크 기본식 2파이 A에 PZ 파이 A에 자, 이거 공통되는 거고요. 근데 자속이 일정하니까 자, 그래서 자속 파이가 일정하다. 여기 일정하다. 그러면 일정하고 자, 요 전류와 전기자 전류 같다. 토크는 부하 전류에 자, 비례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하면 타여자니까 전기자가 여기 있는 거고, 전기자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 전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입력전류죠. 여기에 뭐예요? 여기에 자, V라는 전압을 걸어주는 거죠. 그럼 외부에 여기서 자, 뭐가 있어요? 여자기에서 자속을 공급하는 거네, 이렇게. 그럼 공급되는 자속은 일정하다는 얘기죠. 자, 여기 일정하면 전동기 여기 있으니까 토크는 요거잖아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같잖아. 얘랑 같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 일정해요. 그럼 토크가 뭐예요? 전기자 전류에 비례하죠. 근데 전기자 전류나 입력 전류나 같으니까 타여자는. 그래서 토크는 부하 전류에 비례한 특성이 나타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타여자. 자, 토크가 비례한다. 자, 회전 방향에 공급 전원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회전 방향 반대로 된다. 자,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둘 중에 하나만 바꾸게 되면 회전 방향이 바뀌게 된다.
타열자는 바뀌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분권 전동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FR은 이제 뭐냐? 계좌 조정기예요. 자, 계좌 조정기 이렇게 저항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요거의 계좌 조정기 저항이 크게 되면 어떻게 상대적으로 전류가 작을 것이고, 얘가 작으면 전류가 클 거죠.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서 계좌 자속을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자속이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그죠? 지금 보세요. 자, 공급 전원이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들어옵니다. 이 전류가 전기자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계좌 전류 쪽으로, 자, 계좌 건너 쪽으로 빠지죠. 그러면 입력 전류는 전기자 전류에다가 자, 계좌 전류에 합의되겠죠. 자, 따라서 여기서 전기자 전류는 자, 입력 전류에서 자, 계좌 전류를 빼준 자, 그런 부분이 되죠. 요게 만약에 발전기다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겠죠. 근데 전동기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크기 구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V분의 P에다가 RF분의 자, V로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죠? 자, 이거는 입력이죠? 입력. 그 다음에 전압. 자, 전류가 들어옵니다. 전기자 저항이 있어요. 여기서 역기 전력이 자,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전동기 출력은 어떻게 구한다? 자, 똑같아요. 전동기 출력은 역기 전력에다가 전기 전류를 곱해준 것 같다. 그럼 단위는 요거 와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역기 전력 똑같죠? 그 다음에 계좌 전류. 자, R분의 V. 계좌 전류는 R분의 V로 이렇게 계산이 자, 가능하고요. 전원에서 흘러 들어간 전전류. 자, I는 IA 플러스 IF다. 이거 전류했죠? 그러니까 전기자는 요거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회전 속도. K 파이의 EC인데, 요거는 K의 자속 파이의 V-IR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요거는 기계 정수입니다. 자, 기계 정수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RPS인데, RPM을 물어보면 곱하기 60 하면 RPM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여기 있는 이제 자속이 0이 되면, 자속이 0이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자, 얘는 어쩌고저쩌고 0분의 어떤 크기가 되죠. 그러면 어떤 크기를 또 0으로 나눌 수는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무한대가 나오죠. 무한대. 그래서, 운전 중에 자속이 0이 되는 순간 얘는 뭐예요? 자, 바로 무한 속도에 다다르게 된다. 무한 속도. 자, 이거를 갖다가, 자, 무구속 속도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위험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 분권 전동기는 자, 계좌 자속이 0이 되는 순간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계좌 고리를 단련시키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속도는 부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특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첫 번째가 자, 부하가 증가하면 속도가 감소하게 된다. 그렇죠? 자, 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부하 전류가 있으면, 자, 요게 일정치인데,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자, 떨어지는 특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하가 커짐에 따라 속도가 점점 떨어지게 된다. 자, 이런 이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타여자 전동 같은 정속도다. 상대적으로, 자, 거의 속도가 일정하다. 자, 부하가 크든 작든 간에, 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운전 중 계좌 저항을 증가시키면, 자, 운전 중에 저항이 커진다. 자, 보겠습니다. 계좌 저항을 자, 증가를 시켰다. 요게 커지게 되면, 계좌 전류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계좌 전류가 작아지게 되면 자속이 줄어요. 자속과 회전수는 무슨 관계 있느냐? 이렇게 반비례되어 있으니까, 자,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작아지면, 자속이 작아지면, 속도는 증가하게 된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IF는 RF의 V 이런 관계니까 요거랑 요거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이제 자속은 비례 관계죠? 자, 여자 전류가 자속을 만드는 전류니까. 그리고 IF는 뭐 여자 전류 또는 무슨 전류? 계좌 전류 같은 거예요. 그렇게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좌유로가 단선되면 자속이 자 0이 되고요. 자속이 0이 되면 얘는 과속도에 도달한다. 즉 오염속도에 도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분권 전동기는 계좌 회로가 단선되면 즉 자속이 0이 되면 오염속도에 된다. 그래서 이거를 자 뭐가 됐을 때 자 전압은 정격 전압 상태에서 자 뭐가 됐을 때 무여자 상태가 됐을 때 자 무여자 상태가 되면 자 뭐가 된다? 오염속도가 된다. 자 오염속도가 한다는 거 요거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타여자 전동기 자 출력 근데 뭐 타여자나 분권이나 똑같아요. 자, 출력은 자, ECIA이고 E파이의 T다 이렇게 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뭐 역기전력, 전동기 출력, 토크 자 기본식은 전부 다 전동기는 똑같습니다. 자 토크 나오네요. 자 같은 식이죠? 0.575 M분의 P, M, K파이 I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토크는 이제 부하전류의 비례한 특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자 NI 해가지고요. 자 NI에서 자 비교적 정속도지만 살짝 떨어진 특성이 있다고 그랬죠. 속도 자체가 살짝 떨어진다. 자 보통 그 다음에 타여자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자 그런 이제 특성이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있고 보통의 것은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반장이 큰 것은 이런 식에서 자 살짝 끝에 올라가는 자, 그런 특성인데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타여자기하고 요 분권 같은 경우는 직권에 비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뭐더 변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속도 전동기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 방향. 공급전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계좌 전류와 전기 전류의 방향이 동시에 반대돼서 회전 방향은 불변이 된다. 둘 다 동시에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전기자가 있어요. 자, 그다음 여기 이제 계좌 코일이 있는 겁니다. 전기자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자, 전압. 지금 이제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같이 들어오죠. 그렇죠? 이렇게 방향이 됩니다. 자, 근데 극성을 반대로 했어요. 반대로 하면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죠? 자, 이렇게 되면 전류가 여기 들어오고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개가 바뀌어요. 동시에. 자, 그렇기 때문에 공급전의 방향을 바꾸면 동시에 두 개가 바뀌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개가 바뀌면 회전 방향이 안 바뀐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회전 방향은 불변입니다. 자, 따라서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타여자 전동기는 자, 회전 방향이 바뀐다. 근데 자여자 전동기는 회전 방향이 불변이다. 자, 자여자에는 직권도 있고요. 분권도 있고 또 뭐도 있다? 복권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직권, 분권, 복권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는 거예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공급 전원의 극성을 자, 뭐라 했을 때 반대로 했을 때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권 전동기. 자, 봅니다. 직권 전동기는 첫 번째 전기자 전류나 계좌 전류나 부하 전류나 똑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 직권 한번 그려보면 되죠. 자, 전기자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 계좌 코일하고 자, 어떻게 돼 있다? 직렬로 접속이 자, 되어 있다. 여기서 전압을 넣어주고요. 자, 전류가 들어갑니다. 전기자로 가는 거죠. 여기는 RS예요. 전기자 저항. 그래서 전류가 돌아서 나가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로 가는 것이 무슨 전류? 지금 계좌 전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입력 전류나 계좌 전류나 전기자 전류나 똑같죠? 자, 이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이 전류에 의해서 이 자속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전류가 크면 자속도 점점 커져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중에 어떻게 표현하면 이게 약 뭐랑 같다? 자속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압과 기전력의 관계. 여기서는 이제 역기전력이 발생이 되는 거죠.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는 어떤 거? 얘가 더 크죠? 공급 전압이 더 큰 겁니다. 자, 따라서 EC에다가 전기 전류의 RA 플러스 RS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자, EC로 표현하면 V 마이너스가 되죠? 나머지는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단자 전압보다는 어떤 거? 자, 기전력 형태로 알고 계시는 게 자, 계산하는 데는 훨씬 더 편리하실 거예요. 전압 구하는 것보다는 뭐 위주로 많이 물으니까 자, 바로 기전력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회전 속도입니다. 자, N은 K 파이 EC에서 자, 자속 파이에 요게 역기전력이죠. 이렇게 표현되는데 자, 바로 이전에서 뭐라 했냐면 직권은 전기자 전류나 입력 전류나 자, 계좌 전류나 자속하고 같다고 그랬죠. 자속과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자속을 갖다가 뭐로 바꿔요? 요 전류로 바꿨어요. 전류. 그 다음에 요 전류입니다. 요 전류.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등장한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이 전류가 0이 됐다. 전류가 0이 됐다. 이건 뭐예요? 무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무바시입니다. 무바시. 무바가 되면 얘가 0이면 이 자체가 뭐예요? 무한대가 돼버리죠. 마찬가지로 무구속 속도에 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위험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어떨 때? 바로 전압은 정격인 상태에서 뭐가 걸렸을 때? 자, 무부하 상태가 됐을 때 이때 위험 속도가 된다. 그 다음에 참고로 분권 같은 경우는 뭐야? 분권은 전격의 무여자 상태가 됐을 때 위험 속도가 되겠죠. 자, 직권은 무부하 상태, 분권은 무여자 상태. 이때. 그 다음에 K는 자 뭐예요? 자, 바로 기계 정수가 됩니다. 정수고 자, RPS고요. 거기다 60을 해주면은 RPM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꼭 알아두셔야 되는 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전 속도와 전류의 관계 쭉 정리합니다. 첫 번째, 부하 전류가 적어서 철심이 자기 포화가 되지 않는 범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자기 포화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잔류작이 없는 경우에 무부하가 되면 속도는 무한대에 도달되게 된다. 이게 무구속 속도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 무부하 상태가 되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벨트 운전하지 않는다. 왜? 벨트가 벗겨지면 위험 속도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기아나 체인으로 직결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부하 전류 증가해서 철심이 자기포화가 된 겁니다. 자, 자기포화가 됐다는 얘기는 자속이 일정해요. 자, 여기 일정하다. 자속이 일정하니까 얘는 1로 잡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속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이제 시험에서는 뭐 자기포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따지질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이 직권 전동기가 어떨 때 위험 상태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뭐 보시면 돼요. 무부하 상태일 때 위험 속도가 된다. 위험 상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굳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커. 부하 전류가 적어 철심의 자기포화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 토커는 K의 I의 제곱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 어디서 나왔을까요? 토커 자체가 K 파이의 I에 의해서 자, 직권 형태는 요거랑 요거랑 그냥 같다고 그랬잖아요. 자, K에다가 요거 대신에 뭐 집어넣어? I에 집어넣고 I에 들어가니까 K의 I에 제곱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IA는 직권이니까 IA는 뭐랑 같아야 돼요? I랑 같아야 되잖아요. 자, 따라서 전류 제곱이 비례한다는 겁니다. 전류 제곱이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자속하고 요 전류는 비례 관계 있죠. 직권일 때는. 자, 그러면 자속하고 회전수는 무슨 관계 있어요? 반비례 관계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를 더 자, 붙이게 되면요.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회전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자 속도의 제곱 반비례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보면 NI 곡선에서 보면 자 전류의 변화에 따라 속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보세요. 전류 제곱하고 요거잖아요. 그 제곱 없애주면 전류는 속도에 반비례. 그렇죠? 자 반비례 되잖아요. 반비례. 전류는 속도에 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토크와 그 다음에 전류 관계죠. 토크와 전류 관계는 토크는 전류 제곱 비례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직권일 때 그런 특성이 돼요.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여기에 공급 전압이 있고 자 쭉 돌아서 여기 역기전력 EC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로 이제 뭐가 들어가요? 전기적 전류가 자 흘러 들어가는 것이고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RS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죠. 자 RS 뭐야? 직권 계좌관선 저항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철심이 자기포화가 되지 않는 거, 자기포화된 거 이거 크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거 위주로 그냥 토크는 구분하지 말고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다음. 자, 그래서 토크가 전류의 제곱 비례한다. 계산이에요. 그 다음에 토크는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요거 둘 다 비례식으로 계산하는 게 나와요. 비례식. 자, 이용해서 계산하는 자,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류가 증가해 철심이 자기포화됐다. 그러면 자기포화되면 자속이 일정하니까 네, 토크는 전류에 비례한다. 그렇죠? 일정하니까 얘가 1이죠. 그러면 전류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냥. 근데 이거 구분해서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직권 전동기 자 보시면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크와 속도의 관계 나왔죠? 토크가 전류 제곱에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직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속도 변동률입니다. 자, n분의 n0-n인데 마찬가지로 자 부하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n0는 뭐예요? 자, 무부하 시의 속도죠. 무부하 시 속도. 그 다음에 n은 자 부하 시 속도, 정격 속도. 자, 이렇게 구분해 줍니다. 속도 변동률. 그럼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자 100이 흘러가 다니면 100번에 자 입실론이고 그죠? 자 이렇게 나눠주면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넘어가면 자 1 플러스 100번에 자 입실론은 n분의 n0니까 여기서 n0 값은 어떻게 구하냐? 1 플러스 100번의 속도 변동률에다가 자 뭐 정격 속도 이러면 이제 무부하 속도를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정격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자, 무부하 속도를 자 1 플러스 100번의 속도 변동률로 이렇게 나눠 주시면 자 되겠습니다. 자, 보통 나오는 게 여기 정격이 1500rpm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5%가 나와요. 5%. 그럼 여기다 계산을 하게 되면 1 플러스 100분의 5에다가 1500을 곱해주게 되면 자 이거는 1575rpm이라는 이런 크게 나오죠. 자, 요게 이런 이제 계산 문제에 대한 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이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속도 변동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요 내용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 제일 처음에 기억이 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바로 토크와 관련된 공식이죠. 자, 토크. 자, 토크 회전력. 자, 첫 번째는 요게 이제 뭐 중권이라든가
파권 건선, 중권이든가 파권 건선 이런 거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이 식이 나와야 됩니다. 요 식. T는 뭐 2파이 A에 자, P, Z 파이 I에 이런 식이 딱 나오죠. 그죠? 중권 파권일 때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토크식은 뭐냐? 자, 두 번째 토크식. 0.975에다가 n분의 자, PM이다. 이게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가 나온다고 했어요. 자,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 PM이 뭐예요? 전동기의 자, 뭐다? 출력이다. 그럼 역기전력 곱하기 전기자 전류. 그렇죠? 자, 이거는 회전 각속도 곱하기 토크하고 같다. 예, 기본 단위는 뭐예요? 자, 와트가 됩니다. 자, 요 식 하나 외워가지고요. 만약에 나중에 여기다가 요 식에서 자, 뉴턴미터 단위가 뉴턴미터 나와서 자, 요 공식은 킬로그램 미터입니다. 그러면 요 뉴턴미터로 다 하려면은 자, 요 결과치에다가 9.8을 곱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공식은 두 가지만 딱 정리를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바로 직권하고 뭐가 있었어요? 분권이 있었잖아요. 자, 직권 전동기. 자, 직권 전동기 토크는 바로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직권의 특성은.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전류가 자, 2배를 증가시키면 토크는 몇 배가 될까요? 자, 2의 제곱이니까 4배로 커집니다. 이런 문제, 그죠? 이런 내용이다. 그 다음에 속도를 자, 2배 감소시키면 감소됐다는 얘기는 2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2배 감소시키면 토크는 자, 4배 증가하죠? 증가하는 그런 거고요. 자, 만약에 속도를 갖다가 2배 증가시켰다. 토크는 자, 4배 감소죠? 4배 감소. 즉 4분의 1배가 된다 이런 얘기죠. 4분의 1. 자, 2배니까 2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자, 직권 전동기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뭐? 자, 분권 전동기. 자, 분권 전동기는 이제 토크가 이제 전류에 비례하고 속도에는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분권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속도 전동기에 들어간다. 타이어자하고 같이 정속도에 들어가는 그런 특성입니다. 자, 토크 나오면 이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이겁니다. 정리해 놓으면. 그 다음에 자, 두 번째가 뭐가 있느냐? 바로 회전 속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죠. 자, 두 번째가요. 속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이제 분권부터 자, N은 K의 파이 V-IR 이거 단위가 RPS가 된다. 그렇죠? 초당 회전수가 되죠. 자, 이 분권 전동기의 중요한 거는 뭐가 됐을 때? 자, 바로 어떨 때 위험 상태가 되느냐 이런 얘기. 위험 상태. 또 자속이 영위될 때죠. 자, 이때가 바로 이제 전압은 그냥 붙어가는 거고요. 자, 어떨 때 무여자 상태가 됐을 때 바로 위험 상태가 된다. 요 무여자 상태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직권이 있었어요. 직권 같은 경우는 이제 K에다가 그 다음에 전류에다가 V-전류에 자, RA 플러스 RS. 자, 물론 이것도 RPS죠.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떨 때 위험 상태가 되느냐? 요게 연결되죠? 자, 위험 상태는 자, 바로 이제 전격 전압의 무슨 상태가 됐을 때 부하 상태가 됐을 때입니다. 자, 그럼 어떨 때 무부하 상태가 되느냐? 바로 이제 벨트가 벗겨졌을 때, 그러니까 벨트 운전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고, 요거 같은 경우 어떨 때 무여자가 되느냐? 계좌권선이 끊어지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계좌권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속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시키면 이제 뭐가 있냐면 속도 특성 곡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크 특성 곡선이 있습니다. 자, 이게 전류고 얘가 속도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자,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 뭐였어요? 직권이었죠, 그죠? 직권 형태가 이렇게 표현이 됐었습니다. 직권. 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요게 1번, 2번, 3번, 4번이 됩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그래서 1번이 뭐냐? 직권. 자, 2번이 가동 복권이요. 자, 3번이 분권. 그리고 4번이 차동 복권이에요. 차동 복권. 이렇게 해서 직가 분차를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직가 분차 기본 특성이 됩니다. 이렇게 직가 분차. 그럼 이제 속도 변동이 가장 큰 것이 직권이고요. 속도 변동이 가장 작은 것이 차동 복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도 변동이 큰 순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속도 변동이 큰 순서. 1번, 2번, 3번, 4번에서 이렇게 직가 분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네 번째가 토크 특성 곡선이 있어요. 자, 이거는 NT 관계된 곡선이 됩니다. NT 관계.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 2번, 자, 3번, 자, 4번 이렇게 되겠어요. 1, 2, 3, 4. 자, 똑같아요. 이것도 직가 분차입니다. 직가 분차. 1, 2, 3, 4. 같아요. 그러면 토크가 큰 순서. 1번, 2번, 3번, 4번. 자, 토크가 큰 순서. 이것도 직가 분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것도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1, 2, 3 이렇게 찾는 거. 그 다음에 다음 전동기 중에서 속도 변동이 가장 큰 거, 직권. 다음 전동기 토크가 가장 큰 거, 직권. 아시겠죠? 힘이 제일 좋다. 그래서 이 직권 전동기 같은 경우는 주된 용도가 힘을 쓰는 그런 데 쓴다는 얘기죠. 뭐 전기 철도라든가 기관차, 힘을 쓰는데 기중기 근데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크레인, 기중기 같은 경우는 뭐 이 직류 전동기를 쓰게 되면 직권이고요. 그 다음에 교류 전동기를 쓰게 되면 이제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전기철도, 기관차 이런 거 나왔다 그러면 직권 전동기. 자, 주된 용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추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이제 공부하고 이제 단어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정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리해서 내가 이제 외워야 될 거 외우고, 그 다음에 또 뺄 건 빼고, 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점진적으로 봤을 때는 점점 누적이 되면서 내가 공부량이 많아지는 거지. 정리가 하나도 안 되면 나중에는 이게 어떤 게 중요한지 하나도 몰라요. 중요한 건지 이걸 넘어가야 되는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 단원 짧게 나갈 때 요거 정리하고 관련 문제 정리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 시간이 지나가면 나중에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네, 그게 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